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YBM 실전 토익 RC 천재 박혜영 강사입니다. 오늘 테스트 5회하고 6회, 파트 7에서 엑기스 문제를 이제 파트 7 지문을 추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먼저 지문을 풀어보신 다음에 정답은 채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강사의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겠고, 이제 이쯤 되면은 시간 관리, 타임 매니지먼트가 너무 중요한 시험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항상 풀으실 때 좀 스탑워치나 알람 울리게끔 좀 이렇게 갑자기 소스라치 놀라고 막 제발 근데 어머나 이런 정도 지문밖에 안 되는데 나 8분 썼네 막 이런 걸 좀 경험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한 단일 지문은 사실 뭐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많이 늘어나면 2분 30초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연습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제 추린 지문은 테스트 5회에서 160일에서 164번 2016년 5월 1회로 새롭게 개정된 온라인 채팅창입니다. 온라인 챗 디스커션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실물을 보는 사람들끼리 대화지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즐거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엑기스 문제를 추리는 건데 저는 원래 제 개인적인 스타일은 모든 일반적인 그 문단이 갈려져 있는 독해 지문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문을 먼저 요약해서 읽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데 온라인 채팅창은 적어도 최소 2명이나 3명 정도가 대화를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끼워서 타이핑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누구에 관련된 문제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지문만큼은 온라인 채팅창만큼은 문제를 먼저 약간 요약해서 보시면서 푸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61번서부터 164번까지니까 4문제 달려 있습니다. 근데 16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Mr. Sibley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162번 같은 경우도 Mr. Sibley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두 문제는 어찌됐건 얘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나올 겁니다. Mr. Sibley라는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은 먼저 하이라이트를 잡아서 읽어보면서 답으로 가되 스탠리가 뭐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나 보죠. 스탠리라는 사람이 뭐 하는지에 대해서 Mr. Sibley가 얘기한 게 있나 봅니다. 그거를 보고 하나 맞출 거고요. 이 사람이 또 야멸차게 또 채팅방을 나갔네. 왜 나갔는지도 맞추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스터 시블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소피아 알베로기 때문에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에서 처음 나옵니다. 이 사람. 그죠? 처음 나오는데 이 사람이 he had to take some time off. 그래서 time off는 역시 독해는 빨리 읽거나 많이 읽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단어 모르면 끝장나. 타임 오프는 시간을 꺼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휴가, 약간의 휴식, 휴가를 좀 취하고 있다. 이 사람이 to help his mother. 어머니 도와주신다고요. 건강상의 문제 있으셔갖고 어머니께서 이 he가 누군지만 찾아봤을 때 바로 위에서 받아줬겠죠. 스탠리. 한 문제 나왔습니다. 스탠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대변인처럼 얘기했는데 우리 시블리 씨가 얘기한 건 첫 번째 스탠리 씨가 지금 현재 휴가 중 어머니 돕니라고 어머니가 건강상의 문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블에 대한 두 번째 얘기 여기 나옵니다. 아이고, 바로 나갔네요. 그죠? 엑시트가 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채팅룸을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채팅룸 나가기 바로 위에 모션 한번 보죠. 9시 44분에 I don't know anything about 회사 이름이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제임슨인가 뭔가 자맥슨인가 뭔가 뭐 제이맥슨인가 이런 회사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회사에 대해서는 나는 몰라. 잘 몰라요. 저는 I'll leave you to it. 리뷰 2에서 2가 숫자 2니까 아마 채팅창이 3명이면 나머지 2명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2명한테 난 맡기죠. 이러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이하에서부터 대화에 끼지 않았다는 건 저는 이 주제는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순간서부터 얘는 할 말이 없어서 퇴장한 거로 보입니다. 괜찮죠? 자, 어차피 독해는 다 단어가 교체돼서 나올 겁니다. 이런 걸 패러프레이징이라도 말씀드렸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 독해는 동의어 싸움이 안 되면 어차피 끝장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스탠리가 뭐라 그랬더라? 어머니가 개인적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건강상의 문제로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를 헬프 돕고 있기 때문에 time off 휴가를 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맞는 건 어머니는 일단 가족이죠. 그래서 family member를 caring for. care for은 돌보는 겁니다. 돌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도와드리다 어머니를 B일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채팅룸을 이렇게 나갔는가? ABCD 보기 중에서 ABCD 중에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서 난 아는 얘기라서 이게 D고 C고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전화 왔네? 이래서 나간 거고 보기 A, B 같은 경우에서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베르라는 사람을 갖다가 방문할 것이다. 내가 지금 채팅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보기 A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런 이슈에는 지금 현재 논의할 만한 내가 뭔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여기에 연루가 안 돼 있고 여기에 관련이 없다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A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회사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두 분한테 맡기고 나가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뭐 떠들 얘기가 없어 배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A가 제일 맞을 걸로 보입니다. 63번. 이 회사 이름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죠?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자맥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암시되고 있는가? 그럼 이 회사 이름이 등장하기 나오는 순간서부터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9시 49분에 요거 하나 외워놓죠. 9시 49분에. 왜냐면 저는 여러분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문제지에 보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안 보이고 막 PPT를 넘겨야 되니까. 차오 씨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이 여자가 적으신 분께서 I will have to look over the budget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장을 왜 얘기했는가? 완전한 신유형이죠. 어떤 화자의 의도, 글을 적은 사람의 의도를 묻는 문제는 사실 우리한테 곤혹스럽긴 한데 9시 49분에 그 말을 읽은 다음에 정리를 좀 해보죠. 일단 이 회사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 여자가 한 말에 대한 하이라이트 이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쪽에서 이 사람이 채팅창 나가면서 시블리시가 나가는 부분서부터 읽겠습니다. 나간 수는 있다 보니까 이제 둘이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신명나게 떠들어 이제 회사 이름이 나왔어. 그죠? 회사 이름이 나왔는데 야, 이 회사한테 지금 더 큰 계약이 제안이 들어왔대 다른 회사에서. 어떡하냐 우리? 이러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회사 다른 회사 그 오퍼를 받고 싶대 얘네가 우리 말고 이렇게 하니까 right 그렇대. I need to know if you can make a higher offer or not. offer이라고 하는 건 제안이라는 뜻도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가격,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뜻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얘들한테 할 수 있는지 해봐야 돼. 지금 더 센 계약이 들어왔대잖아 얘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another manufacturer 다른 제조업체 찾기 힘들어. 그럼 이 회사가 제조업체인 거죠 지금. 그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9시 49분에 있었죠. 여기 있네요. 그죠? I'll have to look over the budget. 제가 그건 예산을 좀 검토해봐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그렇게 하면은 망할래나 아니면 돈 더 줄 수 있나 검토해봐야 되는데 그 문장이네요. 화자의 의도 묻기 문제는 보통 그 사람의 자체의 말보다는 그 사람 바로 다음 사람이 받아쓰는 내용, 그 사람 바로 앞 사람이 얘기한 내용, 그 여기랑 맞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사람 내용을 보니까 알았어, but I think we should hurry. 근데 너 좀 서둘러. 그게 뒤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이 내용 얘기했을 때 제가 예산 검토 좀 해야 돼요. 그래 검토해. 근데 너 빨리 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사람 말씀 분명히 야 우리 다른 매니팩처러 찾으면 지금 힘든데 어떡하냐 지금 인제 와서 찾기가. 일단 얘들한테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봐야 돼. 이거를 좀 이러니까 아니 무턱대고 제시하면 돼요. 예산을 검토해야 됐어요. 알았어 검토해봐. 그러나 빨리 해. 네. 그 뉘앙스로 맞추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manufacturing company이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ABC를 하나하나 다 찾아갖고 조합해서 찾지 마시고요. 어차피 출제하는 기준에서는 틀린 정보가 다 무두서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 찾는 것보다는 내가 읽은 부분을 힘을 실어주시고 거기서 와전 안 되는 걸 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서 I'll have to look over the budget 이 부분은 글쎄요. 제가 예상해 봤을 때는 갑자기 사무용 자재들 비품들 이런 거 요청한 거 아닌 거고요. 저기요 A4 용지 2박스랑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보기 C처럼 너는 이런 업무에 responsible 하지 않아. 너는 네가 맡은 바 아니고 네가 할 부분 아니야. 네가 책임질 필요 없어.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고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error, 오류가 있네요. 이게 아니었어요. 야 우리가 이 회사 놓치면 좀 힘들 건데 우리가 또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거는 회사 예산을 봐야죠. 제가 한번 봐볼게요. 알았어 봐. 그러나 서둘러. 그러나 서둘러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정답은 예산을 검토해야 될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내가 그걸 검토할 시간을 좀 줘라. 이런 느낌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뒤에 받아치는 사람도 시간의 개념으로 알았다. 그러나 서둘러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로 뒤에 사람 말을 받아치면 저는 A가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B로 정답이 나오고요. 두 번째 문제 A로 정답이 나왔죠. 세 번째 문제 D 맞고요. 네 번째 문제 A가 맞습니다. 그래서 화자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 채팅창은 뭐 이게 문단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결론이 이게 잡아지지가 않아. 다 한 줄씩 두 줄씩 막 떠드니까. 그래서 누구에 관련된 문제인지 이름을 잘 요약하셔가지고 그걸 그대로 넣어서 걔 이름 먼저, 걔가 하는 얘기 먼저 보고 이렇게 하시고 화자의 의도 묻기 문제는 그 의도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장의 주변에 있는 문장의 개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 5의 3중 지문입니다. 186에서 190번. 항상 여러분 3중 지문 아이고 저도 겁먹어. 저 지금 상당한 겁먹고 있는 상태고 3중 지문이 어떤 지문이 나오든 간에 모든 지문의 속성 파악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온라인 채팅창 같은 신유형이 아닐수록 저는 항상 필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지문을 먼저 읽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봤자 금방 까먹더군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제가 강의로 말씀드린 적 있겠지만 전 진짜 금방 까먹어요.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5문제나 딸리면 문제가 5문제가 차라리 지문보다 낫잖아.
5문제 다 다른 거 물어봐요. 다 다른 거 물어봐서 라인이 잡혀지지 않아요. 스토리 라인 다 끊겨. 근데 하나의 지문은 속성상 비슷한 내용으로 개연성 있게 전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부분을 요약해서 읽어도 지문의 내용이 조금 더 이야기거리처럼 해석이 되시면서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웹사이트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아우 큰일 났다. 걱정 왜 이걸 넣었지? 제가 아티클 그다음에 이메일입니다. 제가 아티클을 자꾸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아티클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죠. 신문 사설 같은 느낌인데 좀 어려워요, 저 단어가. faculty, 교직원, 교수진 이런 느낌의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애나벨 파커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모든 독해 지문을 처음에 두세 줄 서론, 맨 끝에 결론 한두 줄은 꼭 읽고요. 그리고 각 문단의 첫 줄을 헤드라인성의 느낌처럼 해석해서 모든 문단은 첫 줄이 그 뒤에 식소를 다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개연성에 맞춰서 뭔가 부연 설명이 나오겠지만 제일 키포인트 하이라이트는 앞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스타일이 원래 서론과 결론, 각 문단의 첫 줄을 먼저 읽고 대신에 저는 제가 읽은 부분이 별거 아닌 부분이 아니잖아요. 주옥 같은 데 읽었잖아. 그래서 저는 제가 읽은 데는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과감하게 내용이 와전이 되지 않거나 동의어로 잘 변환되면 정답으로 그냥 빼버리는 스타일입니다. 맞는지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애너벨 파커이라는 사람이 프로페서 교수님으로 오시나 봅니다. 제럴드 유니버시티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항상 경인 교수처럼 하시나 봐요. She received her MS in Computer Science and Port Bride College and her MBA. 멋있다. 뭔가 많이 따셨어, 지금. 굉장하신 분이야. 근데 뭔가 석박사 하기 이전에 뭔가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쪽에도 좀 관련이 있으신 분인 것 같고요. 자, 좀 멋있는 분이 아니네. Parker is the current CEO of Spiegel Technologies. Spiegel Technologies라고 하는 기업의 CEO님이신가 봅니다. 교수 일도 병행하시면서 CEO까지 하시나 봅니다. 대단하십니다. 지금 현재 엄청나. 자, 이렇게 두 줄 읽었고요. 저 많이 읽으면 까먹어요. 그냥 일단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Prior to joining Spiegel. Spiegel이라는 기업을 조인하기 이전에 파커 씨는 worked at 일을 했었다. 샌프란시스코에 소재지를 준 Stamos and Company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셨었다.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명하고 있네요. 집중 조명. 그러니까 교수님 역할을 하시면서 지금은 한 기업의 CEO이신데 그 CEO로서 군림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의 기업 이름이 뭔 테크놀로지사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이분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전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소재지를 둔 스테이모스 앤 컴퍼니라고 하는 기업에서도 몸담고 일하셨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결론 보겠습니다. Parker will teach a 12-week course. 12주간의 과정의 수업을 가르칠 것인데 그 수업 과정의 이름이 The Digital Age. 한국말로 굳이 한다면 디지털 시대인가요? 어쨌든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수업을 강의할 것이다. And the upcoming winter semester. 이제 곧 있을 겨울 학기에. 그리고 the course will be open to master's program students. 그러니까 masters가 석사학입니다. 석사 과정 밟는 학생들한테만 오픈되는 굉장히 고급진 수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정말 미치겠다. 이걸 어쩌란 얘기인지 정말 미쳐버리겠다. 근데 아티클인데 제럴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프레스는 원래 이제 기사 같은 거로 나오는 이런 글은 다 프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도되는 글들은. 근데 너무 길어. 너무한다 진짜. 문단 띄어쓰기도 없네. 참. 일단 이분 또 나오네. 애나벨 파커 has had various titles, including CEO. 알아. CEO인 거 알아. 기억나. And now she can add one more to the long list. Visiting professor. 그렇지. 프로페서도 하시죠. Parker taught a course this past semester here at Gerald University based on her early career at Stamos and Company. 아까 이 회사도 읽어봤지. 그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지. 알겠습니다. 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런 부분 정도만 읽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끝에 So will Parker teach another class? Although she has no immediate plans to return, she says not to rule it out. 정확한 해석인 건 모르겠지만 인터뷰 내용으로 나오면서 학생들이 인터뷰인지 뭔 인터뷰인지 하여튼 간에 가리키는 과정에 대해서 호기심을 품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지문, 세 번째 지문까지는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두 지문을 읽었잖아요. 전 정말 준비 안 하고 지금 이 강의를 열심히 제가 여러분들하고 실제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세 지문까지 갈 때는 기억력이 점점 더 흐려질 때가 있어 사람이. 그러니까 문제를 순서대로 풀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처음에 두 지문을 먼저 읽으신 거에서 정답이 나오는 문제 있으면 한두 문제라도 푸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을 또 연기하셔도 됩니다. 내가 기억력 저작 공간이 되게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전 작아요. Miss Parker에 대해서 indicated 추론되고 시사될 수 있는 거. 제럴드 유니버시티에서 디그리를 받았다. One year master's program 코스를 가르쳤다. 지금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사절이겠다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읽은 걸 답으로 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강문단의 첫 줄 읽었을 때 뭐였었죠? 정확히 제가 정확히 읽었어 아까. 기억력이 진짜 없는데 그건 있어. 뭔 스피겔 테크놀로지상가? 거기서 CEO라 그랬어 분명히. C일 겁니다. 정답은. 제가 아까 분명히 디지털 에이지 저거 한국말로 하면 디지털 시대인가? 저 이것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희망이 샘솟습니다. 지금 제가. 디지털 시대가 뭘 주력하는 이게 과정인가. 아까 이게 분명히 제 기억이 맞다면 앞에 뭐 12주간에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 수 있는 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파커시에 대해서 제가 아티클까지 좀 봤잖아요. 그죠? 근데 아티클까지 봤을 때 제가 알 수 있었던 게 원래 지금 CEO인 회사도 무슨 테크놀로지 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게 무슨 사이언스, 컴퓨터, 막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가 그런 단어를 좀 읽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죠? 제가 읽었던 단어로 기억나는 게 분명히 지금 그죠? 테크놀로지 앞에 컴퓨터 사이언스 그게 제가 기억이 나고요. 다 읽진 않았어도 그런 부분의 전문자라는 건 제가 읽었죠. 그리고 밑에로 내려갔을 때도 이 부분에서 She mostly talked about the different aspects of making computer software.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스 같은 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인 거죠. 강의하실 때. 그런 부분의 전문이라고 봤을 때는 이분이 가르치시는 수업인 The Digital Age도 제대로 추론이 된다면 갑자기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난데없이 지금 난데없이 마케팅하는 거 막 홍보하는 거 이건 뭔 상관이야.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컴퓨터 이거랑. 그 다음에 Financial Business Firms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을 운영하는 거. 뭔가 금융이나 돈놀이도 아니고 지금 그다음에 raising funds 기금 모으거나 자금을 모으는 거 사업체 새로운 사업체 할 때 그런 식의 돈 얘기가 아니라 이분의 전문 분야를 가장 살릴 수 있는 건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더군다나 질문 봐요. What will be도 아니고 what is도 아니고 what did입니다. 그럼 what did라는 건 정확히 이분이 이전에 교수님을 오셔서 강의를 했었을 때 어떤 것을 가르쳤는가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제상으로 앞으로 가르칠 게 아니라 이전에 가르쳤었던 그 과거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주로 가르쳤었던 게 이런 거였다니까 she mostly talked about 이런 것을 강의하셨던 거. 맞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맞추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거가 맞다 보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코스에서 가르칠 거지만 이게 또 있을 윈터 스미스에서 강의하는 내용이지만 이전에 가르쳤던 걸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그 사람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은 같은 동종 업계와 같은 분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정답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이거였고 이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이건 것 같네요. 어머. 동의어 찾기 문제 하나 있네요. 근데 89번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름 제가 처음 본 사람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아직 읽지 않고 킵해놓은 이메일의 발수신자 중에 한 명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메일은 발수신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글을 읽어야만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88번 어차피 동의어 찾기 문제니까. 근데 in the article, 아티클에서 여덟 번째 줄쯤에 있는 faced라는 단어의 어휘의 동의어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90번 what will 또 이 사람 이름 나와 Levitt. 그럼 이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이 사람도 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근데 질문에 끄더비가 큰 역할을 하는 게 독해이므로 somewhere에 관련된 것도 맞춰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 단일 지문이 아니라 다중이, 삼중 지문인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삼중 지문은 세 번째 지문은 무조건 세 번째 나오고 두 번째 지문은 무조건 두 번째 이런 거 없어요. 절대 없어요. 무조건 제가 봤을 때 두 지문 연경 섞입니다. 근데 이게 두 지문 연경이 웹페이지랑 이메일인지 아티클이랑 이메일인지 그건 몰라요, 저는. 그건 몰라. 그러나 이메일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계속 등장하고 계신 이 유명하신 분, CEO이시자 교수님이신 애나벨 파커 씨한테 다이렉트로 바로 데본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봤던 미스터 레빗이라고 하는 그 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이메일은 여러분 제목을 읽으셔야 됩니다. 글의 제목이 EEP라고 나와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군요. 그러나 글의 제목은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고 글의 제목에 써져 있는 단어라든지 지문에서 등장하는 이런 독특한 고유명사로 써져 있는 단어들은 보통 다른 지문에서도 그대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숫자하고 고유명사 같은 게 두 지문 연계형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EEP 이 지문에서는 EEP 안 보입니다. 첫 번째 지문에 여기가 앞 페이지였는데 두 번째 페이지 보니까 EEP가 나옵니다. 확인하셨나요? 예, 이렇게 항상 봤을 때 삼중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변째 지문이든 간에 하여튼 고유명사 이렇게 머리 큰 이런 단어들은 겹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찾아보시는 훈련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EEP를 보니까 이게 바로 Excel Entrepreneurs Program의 약자였군요. 그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인턴십 프로그램이군요. 그러니까 인턴십을 하시는 분들이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리고 인턴십 프로그램이 runs every summer. 매 여름에 운영이 됩니다.
좀 천만다행이네요. 제가 아까 읽은 문제 중에 분명히 마지막 문제가 써멀로 끝났었는데 여기서 뭔가 두 지문 연결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까먹지 마세요. 모든 독해 지문은 각 문단의 첫 줄에 있는 내용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각 문단의 첫 줄에 있는 내용에서 개연성 있게 다 끌려 나오는 문장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Excel Entrepreneurs Program EEP라고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 Stamos and Company라는 기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이 기업은 샌프란시스코에 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 확인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읽도록 하죠. I can't believe how much time has gone by since you taught my class. 제 수업에 오셔가지고 강의해 주신 지가 얼마나 시간이 진짜 5만 년 주려고 얼마나 많이 지났는지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세월의 흐름 정말 제가 이렇게 늙다니 굉장한 추억에 잠겼다. 첫 줄서부터. 모든 글은 처음과 끝이 중요하지. 그런데 제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파커 씨는 그러면 레빗 씨의 선생님이셨군요. 교수거나. 그리고 레빗 씨는 파커 씨의 학생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학생이었는데 학생인 지가 꽤 많이 흘렀군요. 그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my internship. EEP가 아까 인턴십이었죠? 인턴십 프로그램. 인턴십 2번 summer, 여름에. 그럼 아까 첫 번째 지문에서 인턴십이라고 하는 EEP가 분명히 뒤에 여름마다 열리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EEP라고 그랬고 그게 Stamos and Company 기업의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그 Stamos and Company라는 기업이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다는 거를 첫 번째 지문에서 읽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89번 레빗 씨는 누구인가? 파커 씨의 이전 학생임이 틀림없겠네요. 이전 학생이야. Stamos and Company의 인턴십 프로그램인 EEP 프로그램을 들어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들은 사람이 인턴십은 수습사원인데 어떻게 CEO까지 올라갔나 벌써. 얘는 아닙니다. 스피겔 테크놀로지사의 인턴이 아니라 Stamos and Company 그 회사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 EEP가 그래 제목입니다. 그걸 잘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폴트 브라이트 대학교의 교수님 웬 말이야. 그래서 A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번. 야, 역시 most likely가 들어가면 추론이죠. 뭐뭐일 것 같은가. 추론 문제 역시 두 지문 연계형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닌데 두 지문, 세 지문 나오는 다중 지문일 때 두 지문 연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 지문만 계속 용접한다고 정답 나오진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건 이거겠네요. 그럼. 그죠? 파커 씨를 만난다는 게 아니라 파커 씨가 개발했을지 모르겠지만 파커 씨를 직접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파커 씨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샌프란시스코에 소재지를 둔 스테이머스 앤 컴퍼니라는 기업에서 매 여름마다 제공하는 EEP라고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굉장히 고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들으려면 스테이머스 앤 컴퍼니 기업의 수습사원이 됐다는 의미고 그 EEP를 들으려면 그러면 그 스테이머스 앤 컴퍼니 기업이 샌프란시스코에 소재지를 둔다는 것만 알았어도 He will work in San Francisco는 다른 말로 He will work at Stamos and Company.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D가 맞지. 왜 갑자기 웹사이트 론칭하고 무슨 새로운 컴퓨터를 왜 사?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페이스의 동의어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아티클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아티클에게 PPT가 띄어쓰기가 다른지라 여기 있네요. 그죠? She shared some of the trials and hardships she faced. 얼굴이 아니었어. she가 주어니까 주어 뒤에 동사로 나온 거 아니겠어? 근데 동사로 나왔을 때 face는 뭔가 우중충하고 시련에 힘들고 어려움과 역경, 온갖 어려움 이런 것 따위에 직면하다의 뜻이 있어. 직면하다. 정말 자기가 정말 힘들게 겪었던 것들 직접 그렇게 겪으셨고 직면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하고 쉐어를 해주셨었죠. 그런 의견 그런 것들을 경험을 공유해 주셨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거절하거나 거부한다는 refuse라든지 뭔가를 전시하거나 보여주다라는 display라든지 그냥 눈 달려서 보다라는 watch보다는 자신이 직면했었던 어려움 다른 말로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 경험했던 어려움 이게 제일 맞겠네요. experience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럼 정답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C로 가고요. 두 번째 문제 아까 제가 읽었던 거에 따르면 B가 맞았던 걸로 갔고요. 그 다음에 88번 experience 동의어 확인하시고 89번 이 사람 누군 것 같은가 정말 시간 오래 지났어요. former students.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정답은 샌프란시스코 이름 두 지문 연계요. 그래서 이메일 제목서부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테스트 6회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스트 6회에서는 단일 지문이네요. 좀 살 것 같네요. 158에서 160 refer to the following information on a website. 웹사이트 상에서 인포메이션을 읽어보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글이 길진 않군요. 글은 상당히 짧습니다. 글은 상당히 짧지만 문제는 어쨌든 간에 세 문제군요. 문제가 세 문제일 땐 여러분한테 선택권을 제공하겠습니다. 원래 문제가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까지 늘어나면 문제가 늘어날수록 정보가 다른 걸 물어보기 때문에 외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문제가 두 문제나 세 문제만 있으면 문제의 내용을 읽어도 기억이 나시긴 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그래도 저는 항상 웬만해서는 지문을 먼저 읽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뭐 온라인 채팅창 같은 이런 신유형을 제외하고는 초반은 읽겠습니다. Alec Mark Ltd. always seeks top talent to join its team. 저희 기업에서는 언제나 늘 최고의 재능을 가진 분들이 저희 팀의 일원이 되셔서 합류하셨으면 합니다. If you're interested in a position, 포지션은 이제 회사에서 얘기할 때는 직책과 일자리의 뜻이 있습니다. 저희 엘런맥 LTD에서 제공하는 직책과 일자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Here is what you can expect at every step of the way. 이게 이 스텝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들께서 보셔야 될 내용이고 기대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Search opening and apply for positions. 그 다음 문단의 첫 줄만 봐도 opening, 공석, position, 일자리에 apply for, 지원. 그럼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구직 공고의 부분이 있네요. 딱 봐도. 그죠? 근데 웹사이트의 내용이 지금 이게 항목이 4개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hiring process, 고용 절차, employee benefits. 이거는 이제 여러분 직원 혜택이라고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benefits는 복수 형태를 쓰게 되면 이제 복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 막 4대 보험 들어가듯이 이런 복리후생 이런 느낌을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What our staff say. 우리 직원의 말 이렇게 되고 meet our new staff. 신입사원 만나보기. 이거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문제, 어느 파트에서 보여줄 만한, 웹사이트의 어느 페이지에서 보여줄 만한 내용인가. 구직 공고에 대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고용 절차, 당연히 A로 가겠습니다. 직원의 말, 새 직원을 만나보시죠. 그럼 신입사원 이름이 나왔겠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복리후생 뭐야. 그래서 A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면 되고요. 59번 문제는 짧지만 질문의 끄더위가 Talent Finding Team, TFT, 대문자입니다. 대문자로 써져 있는 고유명사는 여러분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 읽고 나서 만약에 남은 문제가 있으면 뭐야 서론과 결론 읽고 나니까 한 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거 막히는 스킬 맞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한 문제라도 푼 게 어디야. 풀고 나서 남은 문제는 꼭 있을 수밖에 없지. 서론과 결론만 읽고 다정답 나오면 노벨상이야 이건. 그래서 TFT를 찾겠습니다. 네, 찾겠습니다. TFT를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단에는 없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페이지 넘어가니까 여기 있습니다. 역시 각 문단의 첫 줄. A member of our talent finding team. 그죠? Will personally review your application against the requirements for our open positions. 이런 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Talent finding team. 일단은 찾을 때는 그대로 찾는 걸 계속 찾는 거예요. 똑같이 몇 번 나와. Talent finding team이 takes part in. takes part in은 participate in의 동의어입니다. 참여하다. National, 전국적으로 열리는 Career Fairs, 취업박람회죠. 취업박람회에 매년 참석하십니다. 우리 TFT, 우리 TF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TF팀에 대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거는 구직자의 이력서를 갖다가 리뷰, 검토하는 역할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TF팀 같은 경우에는 National Career Fairs니까 취업박람회에도 매년 참여하는 팀입니다. 자, 그럼 이 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이력서 검토하다 아니면 박람회에 참여하다인데 이력서 검토가 없네요. 이 팀이 향후에 확장될 것이다. 스태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디자인한다. 작년에 만들어진 팀이다. 어디서 그런 내용이 근데 제가 읽은 내용에서는 job fair에 참여한다. 그런데 take part in이 participate in으로 바뀌었고 career fair이 job fair로 바뀐 것뿐입니다. 단어 교체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임인 확실합니다. 160번 신유형이군요. In which of the positions 다음에 1, 2, 3, 4번 중에 몇 번에 늘 것인가. It includes an interactive video presentation about the company's values and culture. 그러면 뭐야? 이상하다. 제일 앞에 it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이게 그것이란 뜻인데 받아쳤다는 얘기네. 앞에 문장에 있던 단어를. 그것은 인터랙티브한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합니다. 그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이 뭐에 대한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이냐면 회사의 values, 가치 및 회사의 culture, 문화에 대한 거를 담은 비디오 프레젠테이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문제 남았으니까 1, 2, 3, 4번 위치를 좀 보죠. 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문장의 문맥은 앞뒤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가까운 데서 보죠. 1번 자리는 여기 있어요. 1번 자리 보니까 be asked to submit a current resume and create an online profile. 당신의 그 온라인 프로필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레주메를 조금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내용 앞에 보겠습니다. 내용 봤을 때 if there is a good fit, 에서 fit은 적임자, 잘 맞는 사람. 잘 맞아떨어지면 그럼 저희가 연락을 드릴게요. 본인이 이력서 내고 이거 내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너는 좋구나. 그러면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3번 자리 보겠습니다. You're encouraged to ask questions about life at Emmer. 아니다. 엘렉맥 LTD 회사 이름. 그러니까 만약에 인터뷰 단계인 거, 이거는 지금 면접 단계구나. 면접에 본인이 내정되게 되고 그 면접 볼 사람을 선택이 되면 you will speak directly with your potential manager. 앞으로 매니저가 될 수도 있는 사람하고 이제 분이 만나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기업에 대해서. 4번 자리 보겠습니다. 4번 자리 바로 앞에 보니까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랑 고용이 맺어지는 경우 그죠? 저희의 일자리 제한 고용을 수락하신 경우 you will start your 저희 회사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with our new employee orientation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아직 내가 입사하기 전에 이력서를 냈는 단계였던 것 같고요. 맞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적임자라고 판단돼서 일단 서류 전형에 통과되면 연락이 가겠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3번 자리 앞에는 이제 면접 인터뷰의 과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게 거치고 나서 4번 자리에 오니까 이제 뽑히고 나면 이제 뽑히게 되면 너는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이 OT가 원래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거거든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160번 문장은 분명히 뭔가 뽑히기 전의 사람이 아니라 회사에 뽑힌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죠. 뭘요? 기업의 가치나 기업의 문화에 관련된 걸 미리 공유할 수 있거나 알게 되는 그걸 갖다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이력서 넣는 단계의 사람은 어차피 걔가 떨어지면 그 사람은 우리 직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프레젠테이션 미리 해줄 리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앞만 봐도 이미 뽑히거나 뽑힌 후에 들어갈 것이 제일 맞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되는 바 4번이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4번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 시작하신 첫 주에 멘토가 붙어가지고 도와주실 거예요. 라는 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뽑혔을 때 일을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보면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OT가 뭘 포함하고 있는지를 이수로 받아쳐서 얘기해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hiring process 서론 보고 맞췄고요. 두 번째 머리가 큰 TFT 찾아가지고 정답을 갖다가 D로 가되 동의로 교체되는 거 항상 정리하세요. career fairs, job fair, take part in, participate in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 문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지문 단일 지문 테스트 6회서인데 원래 단일 지문의 마지막은 70에서 75번인지라 그 다음서부터 이제 2중, 3중으로 넘어가니까 당연히 지문의 퀄리티가 올라갈 겁니다. 다중 지문을 하기 직전에 단일 지문의 끝판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press release, article하고 매우 흡사한 보도 자료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immediate release니까 바로바로 발행돼서 나와줘야 될 내용이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내용을 보니까 모든 거는 여러분 길수록 우리가 쫄고 들어가면 안 돼요. 독해지문 막 어렵다고 쫄고 이러면 안 되고 어쨌든 서론과 결론은 매우 중요하니까 꼭 읽으시고요. 각 문단의 첫 줄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먼저 읽으시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 개수가 3, 4개, 5개 이렇게 불려날수록 문제 먼저 읽어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시티 이 도시에서 아주 오래된 싱글 스크린 딱 하나짜리에 할레딕 시어터가 곧 3월 13일 날 리오픈합니다. 금요일 날 모한 후에 2달간에 걸친 레노베이션 끝에 그래서 새롭게 리모델링이 싹 들어간 이 시어터는 자랑하고 뽐냅니다. 더 커진 스크린과 어쨌든 간에 2달 동안 수리해서 이 시어터가 굉장히 멋있어졌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디보릿 필름 팬스 영화 강들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 소식을 듣는 게 뭐냐면 이 시어터가 아무리 이렇게 멋지게 새 단장을 했어도 옛날 오래된 그 빈티지 스타일의 무비 프로젝터 영사기들 중에 하나는 그래도 보관하고 있을 거라는 거에 굉장히 기뻐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문단 첫 줄. The theater의 오너이신 돈 오빠께서 특히나 신나 계셔. 왜냐하면 올해 일주일 내내 하는 고전 영화 축제가 너무 좋은가 봐 이분이. 결론 읽겠습니다. Starting this year, 올해서부터 이 페스티벌은 will be called 불려질 겁니다. Classic Cinema Week로 불려질 겁니다. It was previously 이전에는 할레릭 필름 소사이티 페스티벌이었는데 이름이 Classic Cinema Week로 바뀌었습니다. 이 페스티벌이. 알겠습니다. The event now in its 14th year 무려 14년째 해왔군요. 이 축제가 attracts about 5천 명씩 끄나봅니다. 매번. 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보죠. 일단 서론하고 결론 각 문단의 첫 줄만 읽었습니다. 할레딕 시어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경영진이 바뀌었나요? 전 모르겠어요. CEO 이름인 돈 오빠 이름 한 번 읽었다고 해서 경영진이 싹 다 바뀌었나요? 가격 올린다는 얘기 한 번을 못 읽었네 내가. 저는 읽지 않은 걸 굳이 찾고 싶진 않네요. 제가 읽은 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It had new equipment installed. 맞죠. 맞죠. 왜냐면 할레딕 시어터가 분명히 초반부에 제 기억이 맞다면 여러분은 문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분명히 초반에 2-3줄 제가 읽을 때 저는 이만큼 열심히 읽어요. 2-3줄을. 그 시어터가 2달간의 장정의 레노베이션 끝에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이 뽐내고 자랑하는 게 larger screen, 더 커진 스크린이라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스크린이 더 커졌다는 건 그만한 더 큰 장비로 설치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제 기억이 맞다면 분명히 제 기억이 맞다면 싱글 스크린 시네마 시어터라고 했습니다. 싱글 스크린 시어터라고 했다고. 딱 하나짜리 스크린. 그거 딱 하나짜리 하나관을 유지하는 굉장히 히스토릭한 그런 시어터 이름이 할레틱 시어터. 그게 첫 줄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싱글 스크린이라는 걸 이미 얘기해 놓고서 하나 이상이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말인 것 같군요. 그래서 정답이 C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 요일은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요일은 전혀 못 읽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지금 건드릴 수 있는 영역 밖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문제라도 건드릴 수 있는 게 한번 보죠. According to the press release, 이 글의 속성 그대로 뺏겼습니다. What was given a new name? 이건 알겠네요. new name이라고 하는 걸 given이라고 하는 건 받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given은 주다인데 be given은 수동태니까 반대말로 받다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 것은 아까 기억나요. 돈 어쩌고 하신 그 CEO 여기 그 극장 관리 오너 분께서 굉장히 신나 계시다. 클래식 무비 그 필름 페스티벌 때문에 신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문단에서 그 페스티벌 축제에 대해서 받아치면서 이러한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름으로 이제 called 불릴 거다. 원래는 이러했었는데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 그죠? 이 이름을 제가 까먹은. 이 페스티벌이 이제는 클래식 시네마 위크로 명명될 거고요. 원래는 이름이 할레딕 필름 소사이티 페스티벌. 그럼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된 거는 페스티벌이 맞네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면 74번 정답은 영화가 아니라 극장이 아니라 길이 아니라 페스티벌. D가 맞겠죠. 복합명사는 끄더위가 중요합니다. 이제 또 문장 넣기인가요? 75번입니다. In which of the positions 이거죠. 근데 to accompany these updates. 야, 좋다. 이거는 쉽다. 천만다행이다. 이건 쉽다. this나 these, that 이런 거를 지시 형용사라 그럽니다. 근데 this, these가 들어가면 단복수를 떠나서 앞에 절에 있었던 앞에 문장에 있었던 단어를 똑 따와가지고 이러한 업데이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런 거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해석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업데이트들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업데이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뭔가에 대한 변경, 개선, 최신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문장이 들어가려면 때려 죽여도 앞에 문장도 뭔가 개선, 변경, 최신 것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문장이 쉬운 문장이면 앞에 문장에도 업데이트라는 단어를 그대로 찾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업데이트하고 비슷한 의미를 담는 내용 뒤에 이 문장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컨세션 스탠드에서 스탠드는 여러분 저기 스탠드 불 켜봐 이런 스탠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제 매점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있죠. 이게 뭐 스탠드 같은 데는 가판 데 같이 이렇게 해놓고 먹을 것도 팔 수 있고 이런 것도 스탠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극장 안에 있는 매점 같은 거 약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구내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 구내 매점 이런 것 같고요. has been expanded as well. 아우 천만다행이네. as well도 also하고 비슷하게 또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빈칸 뒤에 이제 빈칸 안에 우리가 빈칸이 된다. 1번에서 3번에 늘 중에 어떤 간에 하여튼 간에 이것도 역시나 확장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expand도 역시 됐다는 건 똑같은 말을 받아친다면 앞에 문장도 뭔가 새롭게 바뀌고 개선되고 최신식으로 변화가 되면서 동시에 뭔가 확장되거나 커진 게 앞에 있으면 더 좋겠군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안 푼 문제가 요거 요일 문제 하나 있었고요. 요일이 나오는 부분에서 당연히 찾게 되겠죠. 제가 어쨌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1번 자리는 여기 그죠? 정답입니다. 정답이 확실합니다. 왜냐면 1번 자리 봤을 때 larger 스크린 커졌죠. 레노베이션 하고 나서 리모델링해서 더 신식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interior renovation 쫙 해가지고요. wider aisles 더 커졌어요. 복도 통로가 그 사이사이 통로가 그리고 larger, more comfortable seats 좌석도 더 넓어지고 편한 딱이지. 여기 자체가 이미 최신식 거로의 변화가 있고 동시에 더 커졌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 할 거면 1번밖에 안 돼. 확실해 이거는. 그리고 2번 자리 앞에는 요일 얘기에 어머. 그럼 제가 안 풀고 킵해놓은 그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건가 봅니다. 이 주변에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론과 결론 읽고 나서 강문단의 첫 줄 읽고 나서 우리가 맞추지 못한 문제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질문에 있는 끄더위를 이제 본다든지 아니면 ABCD 보기를 유심하게 보면 찾을 문장이 생겨요. 그리고 3번 자리는 뭐야? 캄프루의 보물. 뭐 영화인가 봐요. 영화인데 그 영화를 갖다 완벽히 복원한 버전. 그게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업데이트가 됐고 더 확장이 됐고 구내 매점. 이게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3번 답이 안 되고 4번도 말이 안 되죠. 매년 몇 명씩 끌어모으는 축제들한 축제말 뒤에 뭐가 더 확장이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문제는 분명히 이 문제는 분명히 1번입니다.
괜찮죠? this나 these, 뭐 아니면 as well also 이런 식의 비슷한 내용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죠. 요 문제만 풀면 해결이 됩니다. 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다 나와도 여러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장난으로 저한테 낚시용으로 다 나와도 질문의 끄도이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의 끄도이를 꼭 연관성 있게 타이트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Student films니까 학생들 영화입니다. 학생들이 보는 영화라는 느낌보다는 학생들이 만든 영화 이렇게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이게 학생이 만든 영화를 극장에서 언제 보여줍니까? 맞춰보겠습니다. 아까 요일이 분명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쪽. 아까 제가 1, 2, 3, 4 문제 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게 썬데이 막 보이면서. 근데 썬데이 보니까 썬데이는 아이고 해외 영화인가 봐. 외국 영화 같은 거 보여준. 이거는 탈락이다. 스튜던트 필름스를 맞춰야지. 우린 포린 필름스 맞추는 거 아닌데. 그죠? 다른 요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On Thursday. On Thursday evening twice a month. 그죠? 한 달에 2번씩 목요일 날 저녁에 The theater also gives the public the rare chance 드문 기회를 줍니다. 대중분들께 to see films made by students. 아유, 이게 학생들이 만든 영화가 보여지는 상영 시기인가 봅니다. 목요일인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C, 두 번째 문제는 A, 세 번째 문제는 D, 마지막 문제는 A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 보시다시피 저도 이렇게 지문을 먼저 읽다 보니까 문제가 뒤죽박죽 정답 나오는 순서가 달라지죠. 꼭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72번을 풀기 전에는 73번 못 풀어. 3번 풀기 전에 3번. 이게 문제별로 다 다른 정보를 물어본다는 걸 알고 문제를 먼저 읽으신 분들이 하는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진 않아요. 저는 항상 지문에서 제가 읽을 부분을 먼저 읽고 거기서 맞는 내용이 있으면 몇 번이든 맞추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약간 도전하시면서 시간 관리가 생명이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캐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지문에서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면 76에서 200번까지 난리나 진짜 난리나 2중 3중 2는 막 난리도 아니기 때문에 단일 지문에서마저 우리가 무너지면 살아남을 구석이 없잖아요. 좀 빨리 푸는 연습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강의 수를 몇 개 안 남겨놓고 있죠. 그죠? 나머지 2강이 남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파트 7의 엑기스 지문을 추려서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실 만한 지문을 최대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리지 않은 지문인데 여러분이 많이 틀리실 수 있는 그런 지문도 물론 있을 수 있죠.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해드릴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책에 해설지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고 해설지 상에서 써져 있는 단어가 교체된 게 있으면 동의어 패러프레이징이 워낙에 중요한 파트이니 동의어끼리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에서 또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